여러 가지 꼼수를 많이 부리고 있는데요. 일단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것에 대비해서 정영식 헌법재판관 뇌물을 갖다 바쳤지요. 그렇지만 정신이 똑바로 박힌 재판관이라면 거기 재판관이야말로 그야말로 쭉 법으로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홍길동 아니겠죠. 다만 그런 걱정을 하는 분은 있어요. 이분도 상당히 날카롭게 보시는 분이던데, 캐레이님. 국짐의 전략, 정영식 재판관이 자진 사퇴를 해버리면 재판관이 5명이 되고 4월이 되면 2명 재판관 임기 만료로 총 3명이 되죠. 민주당이 2명 임명한다고 해도 총 5명이라서 탄핵 인용 기각 끝. 이런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네요. 시간을 끌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예. 4월 18일 날 예. 지금 2명의 재판관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끝내야죠. 끝내야 되고요. 3명을 다 임명하는 게 필요하고, 만약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하면 2명만 임명해서 빠른 시간에 끝내야 되고요. 이제 물론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이기 때문에 주심의 역할은 사회를 보고 쟁점 정리하고 이런 역할을 하니까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6명만 찬성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영식이 끝까지 반대를 하더라도, 만약에 뭐 반대 의견을 낸다 하더라도 다른 헌재 재판관 6명이 찬성이다, 이건 뭐 파면해야 된다, 9명 채워진 걸 전제로. 네, 그렇게 하면 그걸 참 본인이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아니 지금 9명 3명도 임명을 못하게 지금 권성동 얘기하지 하고 않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덕수가 그걸 안 한다고 하면 저는 한덕수도 탄핵이 한다고 생각해요. 만약 임명 안 하면. 지금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뭐 그 국회에서 넘어온 법안들 지금 거부권 행사했더라고요. 예. 저는 그것도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니, 자기는 소극적으로 해야 돼요. 소극적으로. 본인이 무슨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선출된 권력이 아니잖아요. 잠시 권한을 지금 대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국회는 선출된 사람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통과를 시킨 거고요. 그럼 그건 받아들이는 게 맞죠? 민의를. 자기가 대통령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거부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행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면서 국회에서 통과해서 넘어온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한다? 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본인은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자기가 무슨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절차에 맞으면 해야 되고요. 국회는 국민을 대의하는 대의기관이고, 그 대의기관에서 합의를 통해서, 합의가 아니든 뭐든 다수결의 원칙을 통해서 법적으로 하자없이 올라왔으면 저는 자연스럽게 그걸 공표하는 게 맞는데, 오늘 거부권 행사에서 그것도 저는 대단히 큰 문제라고 보지만, 앞으로 문제는 상설특검법, 특검법, 또 그다음에 헌재 재판관 임명, 이거 어떻게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그거 제대로 안 하면 저는 그 자리에 계속 있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위험한 인물이에요. 저는 이거 조금 달리 보는데요. 일단 대행이긴 하지만 제한적인 권한 행사 맞아요. 그러나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거 맞을 겁니다. 그러나 양국법 같은 거, 그러니까 오늘 6개 법안 중에 4개는 양국법 관련이에요. 매년 1조 원 이상씩을 들여서 정부가 쌀을 비롯한 사들여서 이걸로 시장 가격을 조정을 한다, 이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재정이 뭐 고갈된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시대에 과연 이게 맞는 거냐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경제관리 출신의 총리라는 사람이 이걸 덥석 지금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용한다. 차라리 저는 그거보다는 이 권한 행사하는 거 좋아요. 인정해 줍시다. 그 대신 헌재 재판관 3명 임명하는 거, 이거는 네가 양국법에 거부권 행사, 네 권한 행사하겠다고 달라들어서 해놓고 이거는 안 해? 저는 그런 점에서 차라리 이 양국법 거부권 행사하고 그다음에 국회 관련법 2개 이거 거부권 행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김건희 특검법이나 상설특검 관련된 거, 그다음에 헌재 재판관 3명 임명하기 위한 이 권한도 역시 네가 해야 된다라는, 이거 거부할 수 없잖아요. 명분이. 저는 그런 점에서 좀 달리 볼 필요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라는 건 어떤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한 거거든요. 예. 근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거는 국회에서 다 지명한 3명이기 때문에 그거는 단순한 인가 정도의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소극적인 행위예요. 더 적극적인 행위인 거부권도 행사한 마당에 아무런 뭐 특별한 행동이 추가되지 않는 이 소극적인 인가에 해당하는 헌재 재판관 임명을 미룬다는 거는 명분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은 한덕수 권한 대행이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거는 국회에서 지명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임명을 미룰 수가 없다.
이게 더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 헌재 재판관들이 구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저는 들어요. 지금 한덕수 총리가 얼마나 노회한 자입니까? 그리고 흐름을 이렇게 볼 줄은 알잖아요. 비겁해서 그렇지. 네. 헌재 재판관 임명하는 것을 지금 국민의힘이 반대하니까 이것은 일단 지금 거부함으로써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헌재 재판관 임명하고 그다음에 이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들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논의해서 또 올라오면 그때는 통과하고 이런 식으로 살 길을 찾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그게 전략적으로 저는 뭐 양국보험 통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돈에 많이 드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농부들이 거의 이제 쌀 농사를 안 해요. 근데 이건 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식량이 안보와 연관돼 있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우리가 쌀을 많이 안 먹어서 그렇지만 여기서 그런 얘기 길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는 양국부 찬성하고 통과해야 한다고 보지만 전략적으로 봐서 지금 이제 앵커님이나 저는 아까도 말씀 양국법에서는 통과한다고 생각하고 생각이 다르지만요. 전략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덕수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나 그것이 전략적으로 그런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한덕수를 탄핵할 거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은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번에 한덕수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특히 특검법 그다음에 헌재 소장 임명, 헌재 재판관들 임명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뭐 한덕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정말로 이번 건을 그냥 넘어가더라도 다음에는 제대로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가 또 꼼수를 하나 부리고 있는데 신유진 변호사님께 물어보죠. 지금 직무정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탄핵안 의결로. 근데 이걸 또 해제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시간 끌기인가요? 그렇죠. 윤석열은 어디까지나 지금 뭐 송달 내용, 그 헌재에서 이런 재판에 대해서 일정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서류를 보내면은 송달을 아예 일체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송달을 받지 않고 있는 행위도 시간 끌기고 그리고 직무정지가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징계를 받으면서 직무가 정지되자 그걸 또 가처분을 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한번 해봤던 거고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자신이 돌아올 수 있는 길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정이 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녹록하게 윤석열의 처지를 봐주지 않겠다라는 오늘 회의에서는 송달을 계속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일을 지연하는 작전을 피고 있는데 송달 간주할 수 있는 거를 논의하겠다. 송달 받은 것으로 하고 재판을 더 이상 지연시키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거를 오늘 회의에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한 가지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을 재판부에서 안다면은 이자는 자신이 내란죄라는 것에 대해서 뭐 자료를 제출하라. 국무회의 기록이 있으면 내라. 사실 국무회의 그 기록이 없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도 다 더 분명하게 인식할 것이고요. 이 재판의 일정을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로서는 명분이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판단을 매우 잘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가처분 신청은 헌재에다 냅니까? 헌재에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헌재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또 심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가처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하루 안에 만약에 신청서를 낸다 그러면은 뭐 다음날 그 하루 안에 바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이거는 또 본안 절차는 또 별도의 절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걱정하시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최재 감사원장 신청했죠. 네네. 그다음에 이창수 중앙지검장도 했나요? 했고. 그런데 뭐 했죠? 네. 예. 그거 결정 아직 안 났죠? 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그걸 먼저 해야 된다라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 헌재에서도 헌재 재판관이 총 9명인데 지금 6명입니다. 그러면은 인원이 어떤 것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정을 집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저런 꼼수를 써보지만 그렇다고 네 목숨이 하루가 늘어나나 이틀이 늘어나나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참 우매한 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매한 자. 디트리히 본 회퍼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잖아요. 네. 그 본 회퍼 책을 요즘 제가 다시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우매한 것은
정말 사악한 것보다 더 나쁜 죄다. 예? 맞아요. 그런 글을 보면서 참 공감을 했습니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이 맞나요? 보네포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예, 나를 따르라 뭐 이런 거 쓰셨던 신학자인데 그 보네포는 나치의 저항에서 이제 그렇죠.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처형이 됐는데 예. 그 보네포 목사를 그동안 정광훈 목사 쪽에서 막 이상하게 써먹었지요. 뭐 미친 자에게 핸들을 맡기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사실 뭐 걱정들을 많이 하시죠. 윤석열이 지금도 막 출석 안 하고 버티고 있고 별별 수를 다 쓰고 내란 동조 정당이죠. 국민의힘이 저렇게 나오고 또 헌법재판관 지금 6명밖에 안 되는데 한 명은 또 부랴부랴 진실화해위원장 임명한 박선영의 제부라고 하고 뭔가 좀 돌아가는 게 이상하다 뭐 이렇게들 걱정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도 한때 약간 걱정했는데 지금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도도한 물결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진리가 뭐고 정의가 뭡니까? 이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어제도 조선일보 비난을 했는데요. 이게 하얀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얀색이 맞냐를 갖고 토론을 붙인단 말이에요. 아주 정말 비겁한 거죠. 오늘은 또 이제야 깨달은 듯 대통령제가 너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고난을 축소하는 개헌 쪽으로 또 문제를 잡아가지고 자꾸 논점을 비트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에 휘둘리면 안 되지요. 그런 비겁한 언론, 비겁한 정당,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 이번에 윤석열 끝날 때 다 좀 같이 정리를 해야 나라가 바로 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 주십시오. 지금 국회로 와 주십시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